안녕하세요. 주말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좋죠.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어제도 이제 4월 15일 날 첫 방송이 되는 그 토토주쇼 토요일 8시 10시 방송되는 2시간 연예인들과 함께 하는 방송 리허설도 하고 왔는데, 다음 주 토요일 8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이제 썸네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AMD와 협업 발표,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맞는 주사가 있죠. 그거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데, 그거 관련 국내 관련주. 그 다음에 뉴스로 보는 다음 주 급등 종목 미리 보기,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좀 핫하게 움직일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방송 보시면서 그 뭐 핸드폰에 휴대폰에 MTS,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뭐 HTS 보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 넣어 놓고 시세를 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 보실 분들은 이제 유튜브 검색에서 MBN 골드 박근호 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박근호 쳐도 나오긴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에서 네이버 밴드 입장 꼭 하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급등 종목 관련 뉴스들, 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밴드 좀 들어오세요. 자,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시장 잠깐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뭐 2차전지 당연히 올랐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좋았고, 디스플레이도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이 뉴스는 좀 잠깐 짚고 가야 되겠죠. 일단 좀 약간 1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진짜 급락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감산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을 조정을 좀 시킬 수 있다라는, 반도체 가격을 반등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뉴스를 같이 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야, 삼성전자 실적 뭐 안 좋은 거 누가 몰랐어? 뭐 다 나왔던 얘기 아니야?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지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 감산을, 인위적인 감산을 했던 게 두 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감산이 두 번 정도가 있었었는데, 1998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있었는데, 2008년도는 좀 약간 기술적 감산이라고 좀 해야 되는데, 장비들을 좀 재배치하면서, 그런 삼성전자 감산 들어갔을 때 98년도, 2008년도에 주가 흐름이 향후에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삼성전자 98년도. 근데 그 98년도와 2008년도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구간들이죠. 98년도에 삼성전자 감산을 들어갔다. 98년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가 요때거든요. 요때 98년도 감산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 그때 이제 뭐 지금 가격이 50분의 1로 싸진 걸로 이제 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시면 1000원대 초중반에서 7000원대까지 올랐었어요. 사실 근데 이때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99년도서부터 이게 그 테크 관련주들 IT 붐이 이루면서 사실 안 오른 주식들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으로 코스닥 급락 나오고, 뭐 진짜 한강 찾아간다라는 투자자들이, 어서 오세요. 한강 찾아가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때인데, 요때 99년도에는 진짜 우리나라 주식들, 전 세계 테크 주식들 안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삼성전자 기술적 감산을 했죠. 2008년도에 기술적 감산을 했는데, 2008년도 이때 기술적 감산하고 주가가 러프하게 계속 올랐는데, 중간에 한 2년 정도 쉬긴 했지만 계속 올랐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감산하고 그 뒤에서 계속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은 주가가 오르는구나. 삼성전자 감산 이퀄 주식 상승이다. 주가 상승이다. 이런 공식이 있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제가 선 하나 그어볼게요. 요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09년도? 여기 2009년도인데 다 지우고 2009년도에만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보는 제품이 나왔죠. 2009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이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애플 아이폰도 사실 뭐 그 애플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에서 그 PDA 폰이라고 해야 되나? PDA라고 이렇게 뭐 좀 전자계산기 굉장히 좋은 전자계산기 노트북의 중간 정도 되는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애플에서도. 근데 뭐 MP3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뭐 챗 GPT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위주긴 합니다만은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용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뭐 움직이실지 모르겠네요. 차트는 삼성전자 주봉인데 굉장히 좋네요. 작년 9월에 저점 잡고 작년 말 올해 초에 다시 2단 저점, 그 다음에 3월 달에 3단 저점, 저점과 고점을 높여 나가는 흐름.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6만 5천 원이에요. 삼성전자 딱 6만 5천 원인데 삼전이 지금 6만 5천 원인데 이게 막 뭐 7만 5천 원,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무슨 말이냐?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없죠. 삼성전자가 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밑에 IT 장비주들, 소재주들은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월등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8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현재 구간에서 뭐 7만 원, 8만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분위기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하나마이크로냐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중소형 뭐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선택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올라갈 정도는 시장에서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감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보면 우리가 에코프로 BM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보자. 에코프로를 보는 게 맞긴 한데 자, 에코프로 BM 뭐 난리가 났죠.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면 물릴 것 같고 안 사면 더 할 것 같은 그런 자리죠. 근데 일단 전 세계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생산량 기준으로는 에코프로가 1등입니다. 프로 BM이 생산량, 양극재 생산량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 1등이에요. 1등. 생산량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이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양극재. 글로벌 양극재 생산량 기준 에코프로 BM이 1등이고 2등도 우리나라에 있죠. 2등이 어디냐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2등이에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죠. 뭐 삼성 SDI도 만듭니다. 양극재를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지금 이제 퓨처 M이라고 해야 되겠죠. 케미칼, 그 다음에 LNF 요렇게 그 전세계 글로벌 등수인데 삼성 SDI가 한 8등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9등, 그 다음에 LNF가 10등 정도 돼요. 그 생산량 기준으로. 근데 생산량도 뭐 중요하긴 하고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만들 수 있는 캐파도 중요하니까 생산량 기준 중요한데 판매량 기준, 쉐어, 뭐 글로벌 양극재, 뭐 점유율을 하는 게 맞겠죠. 점유율 기준으로 하면 에코프로가 1등이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1등이 아니고 1등이 일본이죠.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 뭐 한글로는 무슨 스미모토
금속 광산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 얘네들이 점유율 1등이죠. 1등. 얘네가 점유율이 얼만큼 되냐면 얘네가 거의 40%가 넘죠. 40한 2% 정도 점유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원래 1등이었던 애들이 있죠. 원래 1등이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예요. 유미코어라는 애들, 스웨덴 애들. 얘네들이 이제 1등이고 위가 이제 그 일본의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 주가인데 에코프로 BM은 점유율 기준으로는 얘네가 한 27%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스미모토 메탈 마인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준이죠. 그냥 점유율 기준이니까. 일본의 스미모토가 42%를 1등이고 에코프로 27% 1등인데 생산량 기준은 에코프로 BM이 1등이고요. 위가 이제 지금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의 주가예요. 아래가 기존의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양극재를 사활을 걸기 전까지 한 2년 전에는 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등이 뭐 유미코어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뭐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고 굉장히 캐파도 늘리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성장하는 기업이고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기존의 업체로서 이제 그 어떤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가 흐름의 양극재들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좀 약간 그 양극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뭐 전기차 산업만 보면 이제 막 시작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전기차가 앞으로 뭐 50%를 넘어서 그 이제 자동차 판매율에서 100%까지 가는 구간이 있을 텐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지금 어떤 뭐 효율성만 따지면 하이브리드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비도 사실 우리는 전기차는 연비라고 안 하고 이제 전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훨씬 더 지금 효율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는데 참 이제 뭐 제 입으로는 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구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만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에코프로가 가장 좋으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파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 근데 뭐 에코프로 BM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살까 말까도 있지만 떨어지라고 그 바라는 진영도 있죠. 그럼 에코프로 BM이 떨어지길 바라는 진영은 그거죠. 안 샀으니까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사실 그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금양은 그냥 긁지 않은 복권이죠. 복권을 샀는데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복권 긁는 복권 로또가 아니라 긁는 복권을 딱 샀어. 그 뭐지 스피또라고 하나? 동전으로 긁으려고 하는데 나 이거 된 것 같아. 딱 그 느낌이죠. 금양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팬덤이 워낙에 세서 말씀드리기 좀 약간 힘들긴 한데 일단 뭐 주식은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숫자로 표현하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저평가 종목도 안 나오고 고평가 종목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뭐 생산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어떤 매출의 성장성이 좀 꺾였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그다음 2차 전지, 전 세계 2차 전지에 내노를 하는 양극활 물질 기업들의 주가는 에코프로비엠과 상당히 좀 다르다. 위가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 밑에가 유미코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좀 차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감산 끝에 대우왕 온다. 두 번에 있다라고 그랬죠. 98년도, 97년도, 9년도. 요 98년도 때는 뒤에
테크 붐이 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죠. 감산을 했는데 우연찮게 테크 붐이 왔어. 그 다음에 2009년도까지 감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기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붐이 일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챗 GPT 오픈 AI와 관련된 그 챗 GPT 만든 오픈 AI죠. 요 AI 관련으로 인해서 뭐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호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감산 뒤에 대호황이 왔다라는 공식은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맞지는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흐름이 다음 주 미국장 휴장이었죠. 어제 월요일에 우리나라 자체 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를 사실 때 삼성전자를 살까, 뭐 하나머티리얼즈를 살까, 뭐 하이닉스를 살까. 반도체 관련주 너무 많잖아요. 장비주들도 많고, 뭐 소재주들도 있고, 뭐 좀 아직은 조금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가스 관련주, 이 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양 ENG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긴 한데 저는 그냥 딱 하나를 찍기에는 내가 좀 불안한 점이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데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잘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코덱스 반도체 091160입니다. 091160. 자, 091160 요 ETF를 거래 대금도 많아요. 삼성전자 차트와 합성을 해놓은 건데, 자, 빨간색이 091160의 코덱스 반도체 ETF의 흐름이고요. 파란색이 삼성전자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구간들이 좀 있죠. 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이 코덱스 반도체 091160을 사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요. 또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코덱스 그 반도체 091160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종목을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ETF 펀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요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반도체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그냥 뭐 10억, 5억 이상 특정 종목에 들어가기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삼성전자 사는데 좀 옆에서 막 변두리 장비나 소재 기업들 막 빵빵 터지면 좀 뭐 배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 구간도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데, 파란색이 삼성전자 처질 때 오히려 코덱스 반도체 091160은 고점을 갱신을 했죠. 자, 고점의 차이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고점 여기서 나왔죠. 근데 코덱스 반도체 0911 고점은 여기서 나왔어요. 훨씬 더 뒤에 더 높게. 이건 분명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 자, 요게 이제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4월 9일 3시 50분 정도인데, 요게 12시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12시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갤럭시 24, 아직 뭐 디자인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23이 막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AMD와 협업을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인데, 자,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 볼 필요성 없고 우리가 AMD 관련주를 보면 됩니다. AMD 관련주를 보면 되는데, AMD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좀 약간 그렇게 작은 거는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온 것들이긴 좀 약간 힘들어요. 네, 연상막하고 그랬던 종목이죠. AMD 관련주, AMD가 시장에서 부각되면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죠.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는데, 사실 이 AMD를 딱 집어갖고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MD 관련주는 딱 하나 있어요. 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시스템 반도체들은 다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이 있긴 한데,
AMD가 언급이 됐을 때 같이 언급되는 그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매커스입니다. 매커스. 매커스는 원론적으로는 AMD와 관련이 있지만 AMD가 인수한 자일링스라는 자일링스는 기업이랑 사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자일링스를 AMD가 인수를 했죠. 이 자일링스나 매커스는 관련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뭐 기업도 괜찮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700억인데 이 기업 실적 보면 잠깐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뭐 95억, 이제 작년 기준으로 315억, 재작년 기준으로 260억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차트도 이게 뭐 거의 이제 바닥도 좀 잡은 것 같고, 내일 요 뉴스가 시장에서 뭐 장전에 월요일날 장전에 나왔으면 확실히 매커스가 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미리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의 좀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매커스는 지금 기업 내용이랑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비싸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뭐 쌉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부채도 좀 감안을 부채가 적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위험한 상황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요 매커스 AMD 관련해서 내일 혹시라도 장 전에 뉴스가 한 번 더 꼽힌다라고 하면 요 매커스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체크해서 매커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죠. 4월 8일날 토요일날 쉬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싸움 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석 싸움이다. 자, 지금 AF 배터리 그 다음에 테슬라가 PM 배터리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 이제 네오디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저기 여러분들 그 다이소 가면 뭐 어디 이렇게 가구나 이런 데 붙여갖고 자석 쓸 수 있는 거가 다 네오디움이라고 보통 표현해, 네오디움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뭐 1,500원짜리 자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요 뭐 연구 자석, 지금 뭐 AF 배터리, PM 배터리, 지금 AF 배터리를 그 외국의 유럽의 기업이 하나 만들고 있죠. AF 배터리.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는 PM 배터리를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PM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뭐 다른 정보 볼 필요성이 없겠죠. 노바텍입니다. 자석 얘기 나오면 노바텍이죠. 관심 종목 넣을 필요 자리 좋네요. 이틀 정도 시초가 높게 잡고 계속 밀리면서 이게 차트가 여러분들 나쁜 차트가 아니에요. 계속 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급등주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러한 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바텍 지금 뉴스와 관련돼서 노바텍 관심 종목 넣어놓고 아침에 이제 그 시초가가 중요한데 시초가가 너무 낮으면 사실 잘 안 떠요. 제가 봤을 땐 6%, 7% 정도가 가장 좋고 10% 넘어가면 오히려 상한가를 가는 부분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부담스럽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월요일날 올랐을 때 저런 뉴스가 나왔어? 이런 것들을 없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노바텍 뭐 당연히 뭐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노바텍 자석 얘기 나오면 무조건 노바텍입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리뷰 나왔죠. 누가 편입이 되나 뭐 에코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양, 코스모 신소재, KT가 유력하다. 너무나 높게 만약 올라오고 금양이 무슨 뭐 MSCI 편입이 되냐,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밑에 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추가 급등 때 편입 불발된다. 이제 좀 밸류도 포함을 좀 시키고 있는데 원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패스.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일론 머스크 다이어트 비결은 당뇨약이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어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인데 제가 그 위에 그 썸네일에서 일론 머스크도 맞는 없어서 못 파는 주사, 이게 뭐냐면 그 비만 주사죠. 비만 주사인데 우리가 보통 그 다른 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이 저런데도 효과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약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비아그라죠. 비아그라. 뭐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났죠. 이게 원래 무슨 약이냐면 협심증 약이었어요. 심장약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에 효과가 있는지 굳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 다음에 프로페시아가 있죠. 프로페시아. 우리 남성들의, 저는 없는데 우리 남성들의 영원한 적, 탈모죠. 탈모약을 개발을 하면 진짜 이건 탈모약 개발하면 빠지던 머리가 그만 빠지고 머리가 새로 난다. 효과가 확실하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몇 배 갑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뭐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뭐 탈모 걸린 쥐가 뭐 털이 다시 났다. 1980년대 90년대에도 그런 뉴스 많죠. 네. 이게 프로페시아는 원래 탈모 약이 아니죠. 이게 무슨 약이냐면 전립선 약입니다. 전립선 약. 그래서 이 탈모 약을 비뇨기과 가서 처방을 받는 분들도 있죠. 프로페시아 비싸니까 전립선 약, 저희 친구들도 먹는데, 전립선 약은 프로페시아 제가 먹는 친구가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인가? 근데 전립선 약은 3달에 3만 원인가, 4달에 3만 원? 약 하나를 4개로 쪼개서 먹죠. 그 프로페시아와 그 들어있는 성분이 4배인가 3배 더 많기 때문에 4배 더 많을 거야. 전립선 약인데 이게 이제 탈모 약으로 쓰이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먹는 이 당뇨 약이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없어서 못 팔고 지금 또 만드는 공장 문제 때문에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뭐 획기적인 비만 기사 하나 더 보면, 이제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원래는 뭐 2개가 지금 유명한데 미 FDA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뉴스인데, 금요일날 나온, 목요일날 나온 뉴스예요. 네. 여기 됐는데, 한번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게 요 위고비거든요. 위고비고 지금 그 시장에서 엄청나게 태풍의 눈으로 나온 게 이게 마운자로거든요. 마운자로. 한미약품도 관련제로 있죠. 그게 뭐냐면 요 GLP-1 저게 이제 어떤 특효 약물이 아니라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GLP-1이라는 건 이제 호르몬인데, 저거를 응용을 해서 당뇨와 관련된 장내 호르몬인데, 저거와 관련해서 DLP-1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키고 이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얘네가 이제 부동의 1등이고, 이제 1, 2자 1, 2가 이제 마운자로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동제약, 보령, 요런 관련주들이 나왔긴 하지만, 한미약품이 이쪽에선 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GLP-1 개발해서 지금 임상 들어간 거 한번 보면,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인데, 여기 보면은 GLP-1 관련해서 임상 3상, 2상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지금 당장 요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냐면, 이제 CGMP 그 공장을 보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이 약들이 그 공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상당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미약품의 CGMP 인증받은 공장에서 CMO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CMO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상당히 지금 가능성 높게 나오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 CMO 전문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약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이게 지금 요 위고비나 이 마운저로 관련해서 CMO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최근에 지난주 초반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아직도 바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바이오들도 워낙 바닥이고, 조금 기다려 보도 되고, 이 뉴스가 시장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한미약품이 이런
원래는 당뇨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그 대리 생산했다라고 장 끝나고 나면 다음날 못 사요. 점상으로 출발합니다. 거의 진짜로. 한미약품이 점상을 갈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초히트 치고 있는 당뇨 기반의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걸로 살 엄청 많이 뺐죠. 또 일론 머스크가 뭐 또 헛짓거리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좀 이렇게 입방정 좀 떨어주면 뭐 요거 좀 뭐 제약사 인수할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알고는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죠? 자, 요거 한미약품 뭐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보령이라든가 뭐 일동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 네. 일동제약은 또 뭐 일동제약이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뭐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죠. 코로나 때 하도 이게 난리방정을 떨어놨고 주가가 뭐 완전 진짜 뭐 바닥권이긴 합니다. 근데 집 관련은 한미약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 이제 풍원정밀이라는 기업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풍원정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왜 올랐는지, 그 많이 올랐는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얼마나 열어놨는지. 파인메탈 마스크 만드는 기업인데, 파인메탈 마스크는 이제 증착을 좀 도와주는, 여러분들 TV에다가 눈을 아주 그냥 가까이 놓고 보면 도트가 보일 거예요. 점이 보인단 말이죠. 그 점이 색깔을 조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 색깔을 만드는 건데, 기판 하나에 몇 천만 개를 뚫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8세대,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8세대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에서 나노는 어떤 미세 공정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거고, 디스플레이에서 세대라는 것은 원장의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세대 원장 기판은 요 정도, 5세대는 요 정도, 뭐 6세대는 이 정도, 7세대는 이 정도, 이렇게 원장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60인치 TV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원장이 더 커지는 거죠. 3세대는 뭐 4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8.7세대는 뭐 몇 장을 만들 수 있는 뭐 특정 인치 기준으로 세대는 그걸 만들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풍원정밀이 지금 8세대, 이게 이제 풍원정밀 이제 사진 이제 퍼온 건데요. 읽어보면 8세대 OLED의 파이메탈 마스크 노광기, 뭐 노광하면 우리가 뭐 굉장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상당히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8세대는 뭐 제가 아는 한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기업이 그냥 우리가 보통 어떤 뉴스를 보면 뭐 2차 전지를 보더라도 뭐 신사업에 뭐 요즘 주주총회 많이 했으니까 신사업에 이제 2차 전지 사업, 2차 전지 사업 뭐 추가한다, 아니면 뭐 어디랑 2차 전지 사업 위해서 위해서 협약했다, 뭐 도전한다, 뭐 준비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쓸데없는 뉴스들이거든.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근접한 느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풍원정밀. 지금 3천억이 좀 안 되는 시가총액인데 실적은 볼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저만큼 올라가 있나? 물론 뭐 성장성 따졌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을 지금보다 20배 이상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배 이상 올라간다. 10배, 최소 10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에코프로비엠 뭐 200만 원 간다라고 분석 자료를 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 문제고. 갈 수도 있지 뭐, 그죠? 못 가는 법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새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거의 뭐 논문급이 되기 때문에 얘기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풍원정밀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뭐 도전한다, 뭐뭐 준비하고 이게 필요 없거든요. 뭐뭐 개발했다도 필요 없어. 누가 써줘야 돼. 만약에 뭐 어디가 뭐 지금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도 사실 그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실리콘 음극재 그냥 갖다 붙이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별 상관도 없으면서. 개발한 건 상관이 없어. 써줘야 돼. 뭐 반도체에서 무슨 뭐 생산량을 10배 늘릴 수 있는 반도체 생산량 뭐 10배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뭐 요런 뉴스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안 가. 왜 그러냐면 써줘야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IDM 기업들이 그걸 써줘야죠. 중요한 건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들이 걔네들 거 써줘야지. 그냥 지네만 개발을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상당히 협업을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근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자, 근데 가입 관련 이제 멘트를 할 건데, 요 부분은 이제 뭐 신경 안 쓰실 분들은 그냥 뒤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한번 좀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희 방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뭐 단타나 이런 걸 안 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목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빠른 대응이 힘든 직장인들 매수 가격을 제가 리딩한 걸 문자로 받았어. 방송을 참여를 못 하시니까 딱 그 가격에 진짜 뭐 30분 1시간 동안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배우고 싶은 전업 투자자분들, 단타 테마에 질린 투자자분들, 직장인분들은 뭐 캐치프레이즈를 월급은 용돈으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많은 투자자분들, 기존 종목 교체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저는 예전에 우리 회원분들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뭐 안 맞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원래 최소 50%, 그다음에 마지막 그 TP 마지막 퍼센트는 100% 정도 찍을 종목군을 발굴해서 굉장히 많이 선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한장 단점이죠. 근데 주식 투자에서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건 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저처럼 종목을 발굴해서. 근데 최근에는 그냥 15%에서 20% 수익을 날 종목들을 오히려 뭐 여러 개를 고르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요런 전략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골랐는데 100% 50% 가면은 뭐 더 좋은 거고, 제가 봤을 땐 최소 25에서 20%는 수익이 거의 확정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들어가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거죠. 자리가 중요합니다. 요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또 시초가 종가 매매 단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게, 근데 수익이 15% 20% 저희가 3월 실제적으로 중순에 오픈을 했는데 한 4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그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손실이 거의 없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을 때 살 종목들이 너무 많다. 지금 현재 제 눈에, 제 레이더에 걸린 살 종목들 리스트들이 지금 차고 넘친다. 같이 하시면 뭐 전혀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안에만 있기에 굉장히 좀 아까운 날씨인데, 나들이도 좀 많이 하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월요일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 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어떻게 같이 하냐, 자, 유튜브 더보기에 가입 링크가 걸려 있고 밴드 링크도 걸려 있고요. 매일경제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가장 큰 걱정은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고, 2차전지가
올라갈 땐 혼자 올라가고 떨어질 땐 끌고 내려가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안 나오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올라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종목,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섹터상 수익률적으로 한 서너 종목, 네다섯 종목 연결시키면 2차 전지에서 서운함을 느꼈던 분들, 상대적인 박탈감 느꼈던 분들 수익률적으로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월요일날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입하는데 절대 갈등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월요일날 종목 다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MBN 골드 박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